위대한 개츠비를 이야기할 때 모비딕을 읽어야 위대한 개츠비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을류문화사 번역본의 김태우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모비딕이 어떤 코드를 담고 있는지, 또 모비딕 자체는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내용이 너무나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읽은 사람도 없는, 그게 바로 모비딕이죠. 모비딕의 번역은 어려운 책으로 유명해요. 또 김석기 번역가도 번역을 했는데, 저는 이거 김석기 번역가의 책으로도 한번 더 봤는데, 위대한 개츠비는 짧은 내용에 비해서 깊이가 너무 번역본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백경으로도 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백경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아기자기하고 방대한 줄거리 때문에 사실은 약간 미세한 번역의 차이도 묻히는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김석기 번역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멜빌의 문장은 다의적이고 함축적이고 상징적이어서 문학적으로 높이 평가를 받지만 번역자에게는 애매모호해서 무슨 뜻인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다른 작품과 달리 난관이 너무나도 많았던 작품이다 라고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대신 저는 그 읽는 만족감은 굉장히 뛰어난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모비딕은 영감을 여기저기 많이 줬는데, 해저 이말리에 등장하는 그 바다 여행도 이 모비딕에서 모티브를 얻었죠. 이미 허먼 멜빌이 한번 다 돌아다녔어요. 실제로 허먼 멜빌은 고래 잡이였다고 하죠. 그리고 은하철도 999에 보면 각종 그 기차들을 만나잖아요. 은하철도 777, 888 뭐 이런 것들을 만나요. 모비딕에서도 그 피커드가 주인공인데, 이 피커드가 다양한 배들을 만나고 그쪽 선원들의 이야기도 하고 그 선원들이 본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되게 이제 영감을 많이 얻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봉준호 감독의 괴물의 그 무서운 공포 같은 느낌도 여기서 많이 가져왔죠. 또 고래 사냥이라는 난 영화, 고래를 잡아올 거예요. 모비딕이 고래 사냥이잖아요. 그래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죠. 뮤지컬 모비딕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연주하면서 하는 느낌이 되게 독특했고요. 등장인물들이 워낙에 특성이 있어서 그걸 하나의 악기로 다 개성있게 표현했던 게 좋았고요. 모비딕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이 우영우가 뭔가 팍 하고 머릿속에 이렇게 전구가 들어올 때 고래가 이렇게 나오고요. 고래에서 되게 사건의 모티브를 많이 얻죠. 또 모비딕의 처음에 보시면 그 고래 백과사전처럼 고래의 종류 같은 걸 쭉 나열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치 이 향유 고래가 어떻고 이렇게 우영우가 얘기하는 장면이 이 책 초반에 등장을 해서요. 여기서 좀 많이 모티브를 얻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세 부로 쪼개져서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1부는 등장인물의 사연을 소개를 하는 코너입니다. 그리고 2부는 고래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여러 배들을 만나는 항해가 일지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부는 모비딕과 최후의 결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1부를 하나씩 보면 이스마엘이 포경선에 오르는 사연, 그리고 이 항해의 목적을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간중간 그러니까 줄거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살짝 빠져서 별도의 코너가 하나씩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이나 상황이나 배경 설명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여기서 보면 고래학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 나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등장인물들, 에이허브, 스터브 뭐 이런 항해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외바퀴 손수레, 뭐 잠옷, 뭐 이런 이야기들, 뭐 고래가 왜 흰색일까? 그다음에 한밤중 앞간판에서 있었던 자신의 그 망망대해를 본 항해사의 생각, 이런 것들이 되게 잔잔한 마음을 준다고 할까요? 그래서 영상 매체가 주는 특징하고 이 활자 매체가 주는 특징이 다른데, 굉장히 활자 매체에 최적화된 그런 책이에요. 자, 2부는 고래에 대한 다양한 분석하고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대서양에서 희망봉을 돌아서 태평양까지 이어지는 긴 항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중간중간에 고래에 대한 이제 저자의 생각이 나와요. 어처구니 없는 고래 그림에 대해서, 그다음에 오류가 적은 고래 그림들과 정확한 고래 자리 장면 그림에 대해서, 그림, 이빨, 나무, 철판, 돌, 산, 별자리에 나타난 고래에 대해서, 그다음에 향유 고래의 머리, 참고래의 머리, 이런 식으로 해서요. 되게 좀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재밌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모비딕을 첫 번째로 만나서 추격하는 그 에피소드도 나옵니다. 자, 3부는요, 여러 배들과 사연이 있는 만남, 그리고 마침내 모비딕과의 최후 결투가 등장합니다. 피커도가 로즈버드호를 만나고요, 피커도가 세뮤얼 앤더비호를 만나고요, 고래 뼈대 치수, 화석화된 고래, 고래의 엄청난 크기는 줄어들고 있는가, 고래는 사라질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피커도가 배철호를 만나다. 그다음에 첫 번째 야간 당직이 끝날 무렵의 간판. 저 120장, 저기 120장부터 122장까지 여기가 뮤지컬이에요. 등장인물들이 나와가지고요, 되게 화려하게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되게 독특한 구성이에요. 그리고 머스킷총은 이제 1등 항해사가 스타벅이잖아요. 스타벅이 에이어브를 죽이고 배를 모비딕이라는 괴물이랑 싸워야 하는데 저 사람의 발길을 돌리려면 저 사람 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머스킷총을 들고 죽일까 말까 막 고민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피커도어가 레이첼호를 만나다, 피커도어가 딜라이토를 만나다 하고, 이제 맨 마지막 세 장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추격과 에필로그로 이어집니다. 굉장히 이 소제목만 봐도 굉장히 재밌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용은 알지만 책이 그래요. 제가 지금 우리 컨텐츠 쉐이크 코너에서 소개시켜 드리는 책들은 줄거리를 알려드리는 그런 방송이랑은 좀 달라요. 중간중간에 이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시고 그걸 음미하시기를 좀 바라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쭉 이제 봤어요. 우린 줄거리도 봤고 인물들도 봤습니다. 자, 이제 모비딕하고 위대한 개츠비를 좀 비교해 볼 시간이에요. 자, 모비딕에서 이 개츠비 역할은 어떤 인물이 하는 걸까요? 또 데이지의 역할은 누굴까요? 톰 뷰캐넌의 역할은 누구죠? 닉 캐로웨이의 역할은 누굴까요? 요걸 하나씩 찾아볼 텐데요. 먼저 개츠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뭔가 무모한 도전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에이어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데이지는요? 데이지는 뭔가 사랑할 만하지 않은 뭔가 속물 같은 여성이었어요. 그죠? 굉장히 막 이렇게 무슨 여신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잖아요. 베아트리체 같은 느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게 개츠비였잖아요. 모비딕이야말로 저걸 도전거리로 삼을 만한 가치가 없잖아요. 너무 무서워서 범접하기 어려워서 가면 죽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잡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모비딕에서는 데이지 역할을 하는 게 모비딕이죠. 톰 뷰캐넌은 되게 냉소적이에요. 그리고 그냥 삶을 즐기는 뿐이고요. 단세포적이에요. 세상에 진지함이라는 건 별로 없고 그냥 가지고 있는 대로 살고 즐기고 이게 전부예요. 그죠? 내 가족,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인 거지 사랑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죠. 뭐 이상도 없고 그냥 별거 없어요. 톰 뷰캐넌은 스타벅이랑 좀 비슷해요. 현실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현실적인 거. 그냥 있는 대로 살자. 가지고 있는 대로 살자. 뭐 이런 거잖아요. 자, 닉 캐로웨이 역할은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나레이션을 해요. 그러면서 닉 캐로웨이는 개츠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스마엘은 에이어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네. 그렇게 좀 대칭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중요한 건 닉 캐로웨이하고 이스마엘의 차이예요. 사실 개츠비하고 에이어브는 무모한 면에서는 동일한데 닉 캐로웨이는 개츠비를 되게 옹호한 반면 이스마엘은 그렇지가 않죠. 여기 신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백발 노인, 증오심에 가득 차서 욥의 고래를 찾아 세상을 돌아다니는 노인이 있었고 그의 부하 선원들은 주로 더러운 배반자와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그리고 식인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스타벅은 미덕과 상식을 가졌으나 동조자가 없어서 별 영향력이 없었고 스터브는 태평한 성품이어서 매사에 무관심했으며 플래스크는 모든 면에서 평범한 미인이어서 이들 중에는 정신적인 지주가 될 만한 인물이 없었다. 자, 이렇게 되게 냉소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에이어브도 이상한 사람이지만 거기에 반기를 들 만한 머리가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 항해사들의 지위를 받는 선원들은 처음부터 에이어브의 편집각적인 복수를 돕게 하려는 목적에서 어떤 악마적인 운명에 의해 특별히 차출된 일당 같았어요. 흰고래는 도대체 어떤 존재였는가? 그들의 무의식적인 인식 속에서 흰고래는 인생의 바다를 헤엄치는 거대한 악마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나는 그 시간과 장소를 탐닉하는 데 전념했지만 그 고래를 만나려고 돌진하는 동안 그 짐승들에 대한 그들의 지독한 악의 이외에는 다른 것은 볼 수 없었다. 이러면서 이스마일은 굉장히 냉정해요. 닉 캐러웨이는 개츠비를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저 사람 좀 사기꾼 기질이 있고 좀 무모하고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의 몸매에는 한심한 구석이 있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닉은 되게 칭찬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그레이트라고 붙였죠. 그런데 이스마일이 보기에는 에이오브는 그냥 에이오브예요. 어떻게 보면 이상한 에이오브죠. 그레이트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피커드호가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 절멸한 매사추세츠의 인디언 부족의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고래가 되게 하얗기 때문에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백인을 상징하는 악마적인 고래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작가가 백인 우월주의라든가 백인이 와서 이제 인디언들을 몰아낸 거에 대한 약간 우회적인 비판의 요소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백인들에 의해서 몰살된 인디언 부족의 이름을 딴 배를 타고 하얀 백인을 상징하는 저 고래한테 갔다가 죽죠. 그런 걸 상징한다고 합니다. 말살을 시도했으나 몰살되는 그런 걸 단어적으로 표현하죠. 자, 퍼즐 맞히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개츠비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위대한 개츠비인가요? 철없는 개츠비인가요? 뚝심의 개츠비인가요? 정직한 개츠비인가요? 집념의 개츠비인가요? 공포의 개츠비인가요? 현실적인 개츠비인가요? 냉소적인 개츠비인가요? 따뜻한 개츠비인가요? 개츠비를 설명할 수 있는 정확한 말은 뭘까요? 집념이죠.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로지 자기 힘으로 5년 동안 굉장한 부를 누려서 각종 부자들을 초대할 수 있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아졌어요. 자, 에이오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에이오브는 굉장히 뚝심이 있는 인물이죠. 네. 자, 데이지는요. 데이지는 철없어요. 모비딕은요. 공포예요. 톰 뷰캐넌은요. 현실적인 인물이죠. 스타벅은 어때요? 정직해요. 그리고 사실은 현실적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닉 캐러웨이는 따뜻한 인물이죠. 이스마엘은요. 냉소적이에요. 네. 이렇게 좀 자신만의 어떤 그 특징들이 이렇게 잘 좀 어우러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닉 캐러웨이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작품을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이해가 쉽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위대한 개츠비에서의 닉 캐러웨이는 모비딕에서의 이스마엘이고요. 톰 뷰캐넌은 스타벅이에요. 되게 현실적이란 말이죠. 데이지는 모비딕이에요. 이상이긴 하나 잡을 가치가 없는, 되찾을 가치가 없는 인물로 묘사돼요. 또는 그런 물건 상징으로 묘사되죠. 그리고 그런 잡을 수 없는 꿈을 찾아서 쫓아가는 두 사람이 나오죠. 개츠비하고 에이오브. 그래서 이 작품은 닉 캐러웨이 입장에서 보는 나에게는 위대한 개츠비인 거고요. 그래서 나의 기인이 이렇게 생략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냥 개츠비인 거죠. 개츠비. 네. 그리고 더 정확한 제목은 만약에 모비딕처럼 붙인다 그러면 데이지예요. 데이지라는 저런 여자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모든 게. 모비딕도 마찬가지. 결국 모비딕을 갖지 못했지만 모비딕을 갖겠다는 허황된 꿈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모비딕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작품은 데이지고요. 그 다음에 개츠비의 기준으로 보면 그냥 이건 위대한 개츠비가 아니라 개츠비고요. 이쪽 작품에서는 에이오브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감사합니다.